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정욱입니다. 오늘은 꿀벌 피해에 대응해서 양봉산업 기반 유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검역본부, 양봉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서 꿀벌 피해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봉군 회복 등 피해 농가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응해 방제 및 예찰 강화 등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꿀벌 피해 상황과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피해 저감 대책, 산업계 전반의 노력 등으로 월동 중 폐사는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양봉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입니다. 다만 정확한 월동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년, 22년 동절기의 경우에는 월동 중 피해 규모가 40만 봉군, 약 14.9%로 크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번 피해는 꿀벌이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 사이에 약 40에서 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현재 꿀벌 사육 봉군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247만 봉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꿀벌 피해 상황은 지역별 또 농가별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피해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양봉산업 기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봉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또 피해 복구와 사육 기반 회복을 위해서 업계와 함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꿀벌 피해는 방제제의 내성을 가진 응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에 플루발리네이트 등 특정 방제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방제제의 내성이 생긴 응해가 확산해서 꿀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방제 적기인 7월에 꿀이나 노열젤리 등 양봉작물 생산을 위해서 방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응해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꿀벌의 면역력을 낮춘 점 등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에서 그간의 관행적인 사용관리에 의존해서 방제제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번 꿀벌 피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꿀벌 피해 조기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군 수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피해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용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적은 400농가를 선발해서 4월 말까지 분봉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들에게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농가에게는 양봉, 농협 등을 통해서 분봉에 필요한 사료비나 기자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진청, 지자체를 통해서는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농가의 생산 기반 회복에 필요한 입식비, 사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각 시도에서는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서 농가 입식비, 또 화분이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둘째로 대대적인 방지를 통해서 연중 응해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꿀벌 피해의 주요 원인인 내성응해를 집중적으로 방지할 계획입니다. 월동 직후 초기에 응해가 방조될 수 있도록 방제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방제제에 내성 성분 방제제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동일 성분의 약제가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대적으로 응애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부터 10월까지를 응애 집중 방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합니다. 집중 방제 기간 중에는 지자체, 협회와 협력해서 응애 방제 요령 또 발생 상황을 수시로 농가한테 안내하고 방제 실천을 독려하겠습니다. 집중 방제 기간 중 매주 수요일을 집중 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회 지부별로 전담관을 지정해서 방제 이행 여부 또 약제 교차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방제가 소홀한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농가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응애 등 병해충 예찰도 강화합니다. 격월로 실시하던 관계기관 합동 예찰을 격주로 대폭 늘리고 표본조사 수도 종전의 99농가에서 1200농가로 10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이상기온 등 꿀벌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또 합동 예찰 결과 응애 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해서 농가들이 적절한 사용관리나 방제에 적기에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신고체계도 강화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폐사 등 이상기후를 신고해서 방제에 도움을 준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의 신속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로 농가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비가림 시설, 외벽 등을 갖춘 현대적 양봉사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꿀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과 또 보온력이 우수한 EPP 벌통, 또 벌통 내부 온도 유지 장치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봉산업 법령도 개정해서 양봉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질병 관리, 또 월동기 사용 관리 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한 농가도 정기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제 실시, 입식 기록부 등 사용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해서 적정한 사육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장기 대응 역량을 위한 연구 개발, 또 품종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꿀벌 피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해서 기후 변화 상황에서 봉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온실 등 온도 조절 시설을 활용한 월동 사용 관리 방법을 개발해서 농가의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 변화와 병해충 발생 간 인과관계 규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밀원 면적, 벌꿀 생산량을 고려해서 적정 사육 봉군수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밀원 면적 14만 6천 헥타르와 원예작물 화분 매개 수요 41만 봉군을 감안한 적정 사육 규모는 약 140에서 160만 봉군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응애 저항성 품종을 육성해서 지역별로 현장 적응 시험을 통해 보급 가능성을 점검한 후에 농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성 발생 위험이 적고 양봉산물 생산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응애 구제적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꿀벌 피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상에서는 나비 또 야생병 등에 의한 화분 매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꿀벌 피해로 인한 꿀벌 개체 감소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국내 사용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1.8봉근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34배, 미국의 80배 수준입니다. 또한 월동피가 컸던 지난해의 경우에도 꿀 생산량이 재작년 1만 6천 톤 대비 45%, 또 평년 2만 톤 대비 15%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꿀벌 피해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 작물에 대한 화분 매개용 벌통 공급도 현장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 벌통이 필요한 작물은 참외하고 수박입니다. 필요한 봉근은 약 18만 봉근입니다. 현재 농진청 중심으로 원예작물 재배 농가와 양봉 농가를 연계해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실내에서 대량 사육이 가능한 D형벌을 대체로 활용해서 꿀벌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참외는 인공수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고 긴데요. 그래서 꿀벌 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채밀이 이루어지는 4월부터는 봉분이 신속히 회복돼서 원예작물 화분 매개용 벌통 공급은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꿀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예 농가에 대해서는 농진청 현장 대응단이 꿀벌 공급이 가능한 농가를 중개해서 일시적 꿀벌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큰 양봉 농가들은 채밀 감소, 입식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만 6월 이후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분봉은 꿀 채취가 완료되는 6월에 이루어집니다만 피해 농가의 봄철 입식 수요로 벌통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입식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이후 분봉이 활발해지면 사육 봉근수는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꿀벌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재발 방지에는 응애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방제와 함께 이상 발생 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혜 기자님. 네,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입니다. 기존에 농가가 내성이 있는 성분의 방제제를 계속 사용했던 거는 다른 성분의 약품은 그 양봉 산물의 잔류성이 높고 또 사용 편의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공급하는 방제약품은 그런 문제가 없는 약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1개 성분 정도가 방제제로 쓰이고 있는데 그중 상품으로 볼 때는 한 40에서 50개 정도가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지금 문제가 내성이 생긴 그 약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편의성 이렇게 시트 종이 시트 같은데 이렇게 한쪽에 약제제를 발라서 이렇게 끼워서 벌통 사이사이에 벌집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혼연하거나 또 이렇게 액제제라서 약간 어떤 사용상에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매뉴얼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상품도 지금 현장에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농진청에서 아니면 검역본부에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역본부입니다.
현재 새로 보급되는 성분 중에 그런 문제가 없는 유기산 제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선택해서 활용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동일 성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합성 화학제 성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택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많은 내성을 보였던 프루마린 에이트에 대한 것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이용식 부장님. SBS 이용식인데요. 월동전에 조사한 결과 한 40에서 50만 봉군 벌통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 이제 월동 피해 대책 내놓으면서요. 예. 그때도 그 원인으로 그 응애 내성 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작년 말에 네, 네. 봄초도 어쨌든 그러면서 뭐 방제를 뭐 열심히 잘 하겠다 그랬는데, 월동 들어가기 전에 조사해서 이 40만 통이면은 작년에 월동 피해랑 맞먹는 그 규모거든요. 이 규모가. 그래서 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벌이 피해를 입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해요. 무슨 원인으로 이걸 좀 생각되세요? 월동 전에 이런 피해 난 게.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통상 6월까지 벌을 수확을 합니다. 6월까지 수확을 하고, 그래서 7월부터는 그 집중적으로 그 응애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작년에 그 뭐 채밀시기나 양봉작물 채밀한 그 수확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작년에 양봉작물 그 생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 양봉작물 수확 시기를 계속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응애 방제 적기를 실기를 했고, 또 그 후에도 이게 이제 응애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방제를 또 농가들이 좀 방제제를 좀 과다하게 투입해서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또 내성도 강해지고 또 꿀벌도 체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40만 통, 40에서 50만 통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건데 벌통수로 보면요. 예. 근데 이 벌통이 뭐 전체 피해본 벌통이 뭐 어떤 거는 뭐 100% 벌이 없을 수도 있고 50% 없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그럼 피해 규모는 얼마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40만에서 50만 벌통이 다 빈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뭐 한 50% 정도든지 뭐 몇 퍼센트 정도 뭐 피해가 난 거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농가별로 피해 양상이 각각 이렇게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어떤 농가들은 그 벌통을 그냥 빈 벌통이 생겨서 다른 쪽에 치워놨던 그런 농가들도 있었고, 또 개개 벌통에는 뭐 이렇게 3장 4장 들어가 있던 그 벌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체수가 아주 약해진, 개체수가 아주 줄어든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고, 그런 농가에 따라서는 그 개개 농가에 따라서 그 편차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는 관리를 아주 잘해서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약재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또 약재제를 또 교차적으로 사용해서 전혀 피해가 없는 농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해준 국장님. 네, 헤럴드 경제 이해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하나는 여기서 기후 변화는 이번 꿀벌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설명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겨울이 아닌데 겨울인데 이게 마치 이제 겨울이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벌들이 밖에 나왔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체력이 소진돼서 복귀를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연관됐을 수 있다. 이런 그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설명에서는 기후 변화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것인지
확인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봉군이 8.2% 감소를 했는데 이게 그 이 월동중 피해로 인한 결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 생산량은 많이 늘었어요. 43%. 그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관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이렇게 생태상 특성상 그 분봉이 아주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양봉 사육 농가들 이렇게 그 의지나 이렇게 계획만 있으면 생태계상 조기에 분봉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월동 후에 그렇게 피해가 있었더라도 채밀이 끝난 6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봉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4월부터는 또 분봉이 또 가능해서 조기에 또 농가 그 뭐랄까요? 경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분봉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조기에 분봉이 가능, 한 달 정도면 분봉이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이 많이 돼서 사육 규모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 양봉산물 수확도 많이 늘었다, 생산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월동 피해 그 원인에 대해서 그때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부 그 월동 전에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약화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먹이가 좀 부실했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그때 그 확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쭉 그 농가들을 추적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뭐 협회, 뭐 전문가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은 결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내성응애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기후 변화 측면에서 그렇게 아까 기후 변화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 모든 농가들이 피해를 입거나 했어야 될 텐데, 일부 관리를 잘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런 그 봉군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그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내성응애 방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농진청에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의 생물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응애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응애 피해는 우리가 꿀벌 양성 이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방제를 못한 부분하고 또 사양 활동을 계속하는 농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성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오다 보니까 꿀벌 자체가 강건성이, 저희는 강건성이라 그러는데 강건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 지금 꿀벌 전반적으로 이제 응애 피해가 워낙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꿀벌 전체의 강건성이 떨어져서 내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게 더 증폭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기후 변화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밝혀내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응애 뭐 저항성이나 뭐 그런 문제 플러스 기후 문제, 사양 문제, 사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월 이후에도 계속 사양 활동하는 또 이제 그 사양꿀 생산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기후 변화와
와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그 다부처 연구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니고 밀원수를 다루는 산림청하고 또 우리 검역본부하고 환경부, 기상청 해서 금년부터 지금 그 8년간 약 480억 정도를 해서 금년부터 그런 거 하고 또 적절한 그 봉근수가 우리나라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밀집돼 있는 굉장히 그 어떤 밀원수 면적에 비해서 너무 봉건수가 과다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먹이가 집중되다 보니까 내성이 또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원인 과학적 규명 이런 작업도 지금 이제 금년부터 다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참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 지난주에 그 양봉 농가들이 집회를 했을 때 요구했던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그 양봉 농가들을 좀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에 좀 포함을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 말벌에 대해서 외래종 지정을 했는데 이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좀 정부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익직불금 먼저 말씀드리면요. 양봉의 어떤 생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그런 것들 외부 효과가 많다, 크다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지금 양봉산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평가에서 직불금을 어떻게 뭐 운영할 건지 또 도입을 할 것인지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건지 뭐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3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련 업계하고 전문가들하고 또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말벌 관계는 예, 우리 경영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축산경영과장 정재환입니다. 그 말벌 퇴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그 말벌로 인한 그 양봉 농장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그 말벌 퇴치 장비를 농가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연간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왔었고요. 올해는 그 지원 예산도 한 6억까지 좀 늘려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광고 드리